29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4주년이 됩니다. 4주년. 근데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는 방송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런 컨셉으로 처음 방송을 시작했다면 아마 구독자 1000분도 못 모았을 겁니다.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아마 끝났지 싶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버님 감사합니다. 네, 푼바님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대구 아파트가 10년 전 가격이라고 오늘 1일 브리핑 내용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같이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감삼동 위치한 곳 세대 수가 무려 2000세대.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이 빨간 땅이죠. 최근에 가격 2억 5천, 6천, 7천짜리 거래도 있었지만 2억 5천, 6천, 4천, 한 2억 평균적으로 2억 5천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적률 300%.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어떡하지? 건폐율 19%. 여기는 그래도 빨간 땅이라서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 자, 2015년도 가격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때도 2억 4천, 5천. 물론 아주 2억 500 이런 거래 가액도 보이지만 2억 4천, 5천 거래도 있었다. 그래서 10년 전에 2억 5천에 샀던 사람 지금도 2억 5천입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전세나 월세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세 가격은 한 1억 8천. 네, 전세 가격은 한 1억 8천 정도. 1억 7천, 8천? 네, 1억 8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은 요렇게 좀 가격이 좀 싼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높고 수성구 범어동 특집도 제가 오늘 내일이나 모레나 아마 예약 걸어서 올려놨지 싶은데요. 전세가율이 50%가 무너져 내렸죠. 예, 이런 때는 그래도 전세가율이 한 7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월세 가격 보증금 3천에 월 70. 보증금 3천에 월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5천짜리 아파트에 살려면 월세 기준으로는 보증금 3천에 월 70. 보증금이 1억 2천, 집값의 절반이 되면 월세는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와, 종잣돈을 조금만 모아놓고 있었으면은 그 월세 수준으로 원룸 월세 수준으로 살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 돈이 이렇게 1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 10년 전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2.5억이었어. 지금도 2.5억이야. 자, 월세 수익과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씩 월세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수익률 곡선 금과 비교해보고 코덱스 200과 비교해보고 예금, 채권 수익률 등과 비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일단 월세를 뽑아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3.05%, 3% 정도 되네요. 괜찮은 수익률인가요? 3%, 연간 3% 수익률? 자, 그래서 코덱스 200은 얼마나 상승이냐 보니까 10년 전에 250에서 최근 500 이렇게 하면서 상승률이 7.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 어플에서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코덱스 200, 요거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드는 거죠. 2002년도에 제가 지금 휴대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못했네요. 그때 당시 코덱스 200의 가격이 4,400원. 가장 낮았을 때 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경이 되었을 때는 2만원 정도, 한 4배 정도 올랐었네요. 그랬던 것이 지금 2025년 오늘자로 조회해보니까 43,000원입니다. 43,000원. 2015년도에 2만원에서 지금까지 상승률, 10년 동안 누적 상승률 100%였습니다. 100%.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7.2%. 여기 묻어나는 게 수익률이 더 낮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다 제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리에 이 정도 입지에 제가 이거 표시해놨나 모르겠습니다.
이 역세권이거든요. 죽전역에서 반경 500m 안에 드는 요 진짜 찐 역세권이죠. 500m까지가 역세권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찐 역세권에 있는 곳의 가격이 이러하다. 2호선 달구벌대로, 2호선 이 죽본지구 뭐 하여튼 뭐 이름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곳의 아파트 가격이 그러했습니다. 금값과 비교해 보니까 금이 한 6% 올랐다고 나오는데요. 온스당 1100달러에서 2200달러.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3300달러잖아요. 3300달러. 지금. 요것도 수익률이 좀 잘못됐죠. 예금은 제일 안정적이지만 제일 못한 투자 수단이었다. 연 2% 정도. 복리 기준으로 2% 정도였고요. 국고채는 2.6% 정도. 뭐 2.6%, 3%, 2% 뭐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집 수리비라든지 월세 이거 뭐 2년마다 뺑글뺑글 돌렸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수리비들도 좀 제법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도 한 개도 계산 안 했습니다. 물론 뭐 전기 예금이나 이런 것들 세금 내는 부분도 또 따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만 숫자를 보기에도 좀 안 맞죠. 수익률 정확도를 좀 높여달라고 다시 주문했습니다. 지금 금값이 3,300달러라고 질문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수익률 알려줘도 아파트의 수익률은 3%로 똑같습니다. 자, 금값은 10년 전 대비 190% 상승해서 연간 11% 상승. 아마 이 금 수준에만 투자했어도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의 제일 비싼 아파트, 수익률 제일 좋았던 아파트에 투자했는 것보다 얘가 수익률이 아마 더 나았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또 금값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기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코덱스 200 요거는 제가 배당까지 포함해서 수익률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만 7점 몇 %가 아까는 연평균 7.2%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코덱스 200은 배당금 분배금이라 그러죠. 예.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연간 11%입니다. 연간 11%. 금에 투자했는 거랑 코덱스 200에 투자했는 거랑 수익은 똑같네. 이런 결론에 다 다르게 되는 거죠. 무려 3배 이상의 수익률이 차버렸더라. 요 투자 수익률이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투자했는 거 이거 보시잖아요. 10년 동안 190%.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었다.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 수준이 아마 요 정도 되는 곳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요거 근래 들었던 15억까지 갔던 것들이 다시 한 11억 수준까지 좀 떨어져서 수익률을 많이 갉아먹은 영향도 있고요. 제가 2020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 그리고 21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 얘들 입주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그 성적표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네,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냈던 것은 물론 100% 이상 상승한 곳도 있었습니다. 한 50군데 정도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한 2군데 정도가 상위 4%? 1등급. 오케이. 1등급 아파트 정도 되는 수준이 100% 정도 상승 나타내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20에서 30% 정도 수익률. 물론 그것도 한 2년 사이에 거둔 수익률이라고 치면은 결코 작진 않을 겁니다. 물론 거기 또 대출을 끼고 들어가서 내 돈이 얼마 되지 않았었더라면 또 수익률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얘네들도 다 레버리지 할 수 있거든요. 코덱스 200 이런 애들도 레버리지 막 2배로 때려받고 막 그 2배짜리 곱하기 레버리지 그 상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 신용거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로 하면 또 얘들도 수익률이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할지는 말자고요. 자, 정기예금 금리는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정말 암울했던 시기. 금리 1%도 안 주던 시기. 금리 1%도 안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또 한창 때는 4% 이상 금리를 쳐주는 것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2.7% 정도 수준. 예, 요것도 매력은 없습니다. 근데 얘만 해도 예금만 따박 돈만 모아놓고 있어도 수익률은 2.2%.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올랐을 때의 수익률은 3%. 큰 차이가 없더라. 얘만 해도 중간하더라. 투자랍시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어버리면 거꾸로 가거든요. 거꾸로 가지는 말자고요. 워렌 버핏의 투자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자, 다시 정리해봅니다. 아파트 수익률 3%, 금, 코덱스 수익률 10%, 예금과 국고채 요 정도. 가장 안정적인 애 아파트도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머문다면 마치 예금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예금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중심 상업지구에 2000세대 대단지에 초등학교 품었나요? 초등학교 옆에 품었나? 뭐 초등학교도 뭐 옆에 뭐 근처에 있을 것 같고 역세권에 야 갖출 거 다 갖췄잖아. 이 달구벌 대로에. 근데 이렇습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얘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 그래서 뭐 대출을 여기 만약에 아파트를 살 때 또 대출을 끼고 샀다. 또 이러면 또 이게 또 이 수익률이 더 까먹잖아요. 이득을 봤을 때는 이 레버리지를 이용했다 보니까 더 큰 수익률로 보답해 줬겠지만 가격이 제자리에 혹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 거의 두 배로 돈을 까먹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감이 팍팍 되시나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파트는 그냥 안정적인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 뭐 이렇게 뭐 리츠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돈 따박따박 들어오죠. 일본은 집값이 이 하향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집으로 수익 내는 것이 대다수의 90% 이상의 부동산에서는 집값으로 수익을 내는 게 힘들고 감가만 계속 받고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예금 금리도 거의 뭐 1%?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투자했나요?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체 투자하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나요? 리츠라는 상품에 투자해서 4% 정도, 연간 4% 정도 수익률을 걷어가더라. 예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 이거 내가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누적된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쌓여왔던 이런 것들이 계속 안정적인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일본에 있는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정도 수익률 보장되니까요. 자, 수익률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따져보고 뭐 집을 매수를 하시건 뭘 하시건 그동안의 집값의 흐름도 살펴보시고 향후 어느 정도 오르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따져보자는 거. 덮어놓고 사면 오른다고 했던 그런 좋았던 시절은 좀 지나갔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구 10년 전 가격이라고? 그럼 그게 매력적이잖아. 또 이런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고립되지만 집값은 너무 싸다는 일단은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저물었을 때 야, 대구 뜰 거야 라는 댓글 우특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대구 아파트 가격 보면 그 생각 듭니다. 대구.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반응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 이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 부산은 그런 모습이고요. 울산은 이미 분위기가 서울 다음으로는 울산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뭐 전월세 매물은 거의 씨가 말랐고 가격 상승률 신고가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근래 들어서 이 세 개 중에서 순위를 꼽으라면 저는 현재로 봤을 때는 부산입니다. 부산이 좀 고가의 아파트, 나름 고가의 아파트들은 그 과거에 2019년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격이 한 3배 올랐다가 30% 떨어졌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구는 2배도 안 올랐죠. 한 80% 올랐다가 30%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요 정도? 요거보다 또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뭐 대충 그 정도의 느낌. 하면 또 오름폭이 부산이 굉장했었던 거에 비해서 얼마 떨어지진 않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부산 너무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 평균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 부산은 한 4억 2천, 대구는 3억 6천? 아, 부산이 한 4억 6천 수준까지 올라갔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뭐 대구 사람이 한 3억짜리 집에 산다. 그렇다면 부산의 평균적인 모습은 한 30에서 40% 정도 더 비싼, 30%? 한 35%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억짜리 집에 산다. 뭐, 이 정도 느낌.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뭐, 엄청 비싼 아파트들, 뭐, 우리가 자꾸, 딴 지역에 있다 보면 자꾸 비싼 아파트들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평균적인 이런 감은 잘 없지 싶은데요. 아무튼, 뭐, 그 정도 수준이다. 네. 10년 전 대비 물가는 2배 오른 것 같은데, 수익률 높다고 떠드는 대다수의 아파트, 요거 대다수가 아니고, 이거 아주 그냥 진짜 소수입니다. 소수. 자, 시골에서 돈 싸들고 상경할 때 마냥 그 수혜를 보는 곳들이 중심지, 핵심지, 똘똘한 한 채, 그런 것들. 나머지는 사실 다 소외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10년 전 가격의 아파트 예를 들어 보셨죠? 예, 역세권. 진짜 찐으로 역세권입니다. 찐으로 역세권. 500m, 반경 500m 역세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달구벌대로 2호선 역세권, 주복숲. 여기 또 장점이 뭐가 있나요? 여기 성서 IC, 고속도로 IC. 네가 못 가진 게 뭐냐? 근데 10년 전 가격. 자, 오래된 주택들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진짜 한 20년, 30년, 한 30년 전에 뭐 땅값 1억, 건축비 1억 해가지고 집 지었는데 현재 가격 2억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오래된 아파트, 소외되는 아파트들도 그 SBS 방송 제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래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꾸 신축, 자꾸 중심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만큼의 돈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한 거의 20층에 달하는 아파트 2000세대 같은 면적입니다. 같은 네모를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옮겨가 봤습니다. 주택가 있는 쪽으로. 물론 여기에도 뭐 빌라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요 한 필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 400필지 정도 됐습니다. 2,000명의 뜻을 모아서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는 빨간 땅이니까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이 아무래도 높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는. 맞네. 여기 아까 장점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열했는데 이 왕 중의 왕은 이거 아닙니까? 뭐 준주거 이런 것도 이게 낄 때도 못 되고 3종 이런 거 낄 때도 못 되고 2종도 낄 때 못 되고 중심 상업지역. 와,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10년 전 가격? 여기 뭐 빌라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대수 뭐 한 2층짜리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세대수 1호 해도 800. 어디에 사업성이 나중에 더 나을까? 물론 요게 뭐 같은 이종이라는 가정하에 아파트들은 다 3종이죠. 3종이라는 가정하에 이 정도 뭐 용적률 뭐 지역 건설사 뭐 인센티브 좀 적용 받으면은 요도 이 정도 꽤 높이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야, 그러면 집 지을 데가 없냐? 없냐? 여기 종상향 해주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덩어리 묶어가지고 야 너가 한번 통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개발해봐라. 이 황금 내거리 위시하여 황금동, 두산동 어마무시합니다. 아니 20층, 30층 되는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한다? 아니면 이런 주택들을 재건축을 한다? 여기 같은 수성구인데 이런 쪽에 옛날에 부의 상징
일정 전용 주거지역, 일정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당 1,000만 원 하나요? 평당 1,000만 원 안 하는 것 같던데. 뭐 그렇습니다. 이런데 옛날에 그 집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값에, 이 건축비에 뭐 별반 가격이 흐름 없었던, 세월이 멈춰버렸던 이런 동네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 시내권하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시내. 신천도 끼고 가깝게 있겠다. 얘는 앞산도 가깝게 있겠다. 얘는 범호동이니까. 그러면 얘만 있느냐? 얘만 있느냐? K2 후적지, 대구공항, K2 후적지 이거 다 어떡할 거냐고.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아파트 뭐 10만 개 짓는다 했나요?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갖다 꽂으면 되는데, 여기는 갖다 꽂으면 되는데, 이런 데는 이미 다 꽂혀 있는 거를 빼고 다시 꽂아야 되는 이런 상태. 제가 원자재 중에서 좀 즐겨보던 것이, 구리값. 제가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리값. 제가 늘 기억하던 구리값은 3달러였습니다. 인베스팅에 나오는 기준으로, 아주 오랫동안 봐왔는데, 구리값은 3불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5.5달러. 5.5달러. 물가는 2배 올랐다는 것이 실감 들 정도로 원자재고 뭐고 다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K2 후적지 어떡할 거냐. 야, 그럼 종상향 지역이랑 K2 후적지 빼고 뭐가 있는데? 군부대 이전이요. 군부대 이전. 이작사. 여기 수성구, 여기 또 달구벌대로 요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기 옛날에 이작사. 요쪽이죠. 요쪽 달구벌대로 요렇게지. 요거 올라가다 보면, 수성 IC 가는 길에 이작사. 그거만 있나요? 방공포병학교, 오군수지원 사령부. 그게 통째로 다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50 보병사단, 얘는 좀 차치해 두고, 이 수성구에 뭐 다 몰빵하는 이 대구의 몰빵 정책, 그 가운데 한도 끝도 없이 늘더라. 땅이 한도 끝도 없이 늘더라.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기 전에 이미 대구의 면적은 서울보다 넓었고,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대구의 면적 자체는 서울의 2배. 또 여기까지 달리고 나머지 통계표들 한번 볼게요. 네, 사수한 인생님, 사랑합니다님, 반갑습니다. 네, 성원님, 성공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꼭꼭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세요. 자신이 무조건 몇 안 되는 그 작은 퍼센트에 들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꼭 자산 배분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영끌은 지양하세요.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아파트에 몰빵했잖아요. 여기 몇 가지 내용을 덧붙여 보자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아파트 시총, 요 뉴스에 근래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 주택에 대한 시총 7천조. 주택 이외에 뭐 토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가총액이 또 한 7천조 될 겁니다. 주식시장의 시총은 한 3천조, 이제 그 근래에 급등을 해서 3천조. 다르잖아요. 이게 한국 기준의 자산 배분이잖아요. 한국 기준의 부동산의 70%, 나머지의 30%. 요게 서서히 이전하는 사회를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거쳐가야 또 미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댓글 링크 한 번씩 이용해 주시나요? 댓글 링크 여기 한번 달아야 되겠다. 일단 제가 영상은 진짜 이게 라이브로 찍다 보면은 1시간씩 방송을 찍는데 조회수는 한 2천이 안 나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요. 2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운영상에 재미는 없네요. 요거 링크 클릭되나요? 오케이. 링크 한번 오랜만에 한번 광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니 하도 뭐 수익금을 바라고 뭐 멤버십을 하니 뭐니 하니 막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많이 궁핍해졌습니다.
이 정도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채널 중에서 멤버십 운영 안 하고 슈퍼챗 막아놓고 아무 후원도 없고 이런 채널이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이 숨구멍은 한 개, 저도 숨구멍은 한 개 열어놓고 갑니다.